뭐, 네 가지 현명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 내용만 보면은 우리 현진이나 우리 감자돌이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부한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의 심경을 잘 알아준다. 보통은 삶의 어려운 경계들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려운 경계를 딛고 일어서면은 이제 살만해질 때가 있잖아요. 경계가 안정되면은 어려웠던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문득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고 오히려 본인도 그러한 시절이 있었는데 오히려 없는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고 함부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하잖아요. 우리들은 무슨 수저인가요? 우리들은 보통. 부회장님은 무슨 수저? 예? 나무 수저. 그래도 은수저는 되는 것 같아요. 은수저. 우리 회장님은 똥수저. 아, 똥수저는 아닌 것 같고 저기 우리 회장님 저 스테인리스 수저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나무집에 사니까 저는 나무 수저 정도 지금도 나무 수저 쓰니까 그래서 금수저로 태어난 이 애들이나 이병헌의 어쩔 수 없다는 영화에서 풍자했던 상류 중산층, 상류 중산층 사람들은 아이들은 남에 대한 이렇게 배려가 없어요. 자기네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로 이병철이나 정주영 이렇게 대기업 오너들 이런 사람들은 금수저로 자식들이 태어나도 금수저로 키우질 않아. 왜? 금수저로 자라난 아이들이 결코 그 재산을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하루 일당 벌어서 하루 일당씩 회장님 요즘도 그 한 번씩 가시나요? 노, 노, 도시농. 아이고 많이 힘드셨. 연세 생각하세요 이제. 그러면 하루 가서 회장님 4시간 일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한 6, 7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그게 4시간이라 할지라도 오고 가는 시간 또 빼면은 거의 하루에 그게. 그리고 뭐 기름도 깔아야 되고 오고 가는 시간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근데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진 내가 내 돈을 벌어서 한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알아. 돈 10,000원의 가치를. 저도 시간당 페이 받잖아요. 그러면 돈 10,000원의 소중이 어떻게 교수님들 이 불전에 올린 그 개념을 알아요. 근데 교수님들 중에서는 금수저도 아닌데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이 있어.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은 아낄 줄 아는데 돈의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가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다 검소하고 아끼는데 아낄 줄 아는데 돈의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가서 시간당 이렇게 채워서 하루를 채워서 한 달을 채워서 내가 이 금액 안에서 반토서 보험도 하고 아이들 학원비도 내고 부모 용돈도 드리고 이런 것들을 개념이 조금 약할 때가 있어요. 특히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 금수저 다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갖췄잖아. 이미 갖췄기 때문에 이 가정교육이나 세상 공부를 많이 시키지 않으면은 이미 갖췄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심경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로 의식 있는 대기업 이런 분들은 자기 자손들이 금수저에 그것을 없게 하려고 철저히 바닥부터 그냥 아르바이트도 시키고 그 돈 10,000원에 시간으로 채워지는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 철저히 바닥으로 굴릴 때도 많아요. 부한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의 심경을 잘 알아준다. 참 현명한 사람이고 마음이 좋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건강한 사람으로서 병든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마음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는 건강해요. 하지만 세월의 생로병사에 따라서
몸이 옛날 같지 않아져요. 그래서 이런 얘기 아세요? 저는 어제 여동생 가족을 잠깐 만났는데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어머님 앞에서 음주 가무를 잘 안 해요. 그냥 따로 그냥 살짝 나가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음주 가무 하더라도 아프시는 어머니 앞에서 그 하하호 막 음주 가무를 잘 못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프시는 어머니 잘 못 걷잖아요. 근데 차를 가지러 가거나 짐을 날릴 때 저희 어머는 저희 엄마보다 앞서 가지를 않아. 늘 옆이나 뒤에서 보좌를 하고 가. 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알겠죠? 아픈 사람은 그렇게 누가 놀고 싶지 않고 음주가 뭐 하고 싶지 않고 빨리 걷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급한 일이 아니면은 그분들의 마음을 챙겨보는 거죠. 우리 교도인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많은 가족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로운 사람의 신경을 잘 알아주지 그렇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아준다. 가끔요, 어제 여동생 가족 잠깐 만났다고 말씀드렸지요. 여동생 가족은 화목해. 그러니까 가끔 여동생 친구 중에 이혼을 하거나 혼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이제 그들의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외로움과孤独을 왜 그러냐면 일단 내가 가족들이 많고 가족이 화목하니까 그것을 가끔 놓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 왜 일단은 자기는 일단은 사랑하는 남편과 애들이 그냥 잘 화목하니까. 근데 많은 가족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외롭지 않으니까 하지 않고 외로운 사람들이 세상에 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외로운 사람들, 혼자 계시는 분들, 제가 돌보는 분이 독거 어르신들이잖아요. 휠체어도 밀어드리고 약도 타다 드리는 그분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 혼자 산다는 게 뭐냐면 그중에서 특히 어떤 사람들 제가 맡은 일이 뭐냐면은 부모는 혼자 있는데 자식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말고 대부분 자녀들과 인연관계가 끊어진 이제 이혼 후에 홀로 됐다든지 사별 후에 홀로 오래 됐다든지 자녀들하고 인연이 거의 끊어진 분들을 주로 살피거든요. 그래서 독거노인을 돌봄에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라고 제가.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혼자서도 잘 사는 분들도 있지만 못 견디게 외로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내가 비록 가족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서 할지라도 외로운 사람의 신경을 다 해주는 마음이 현명하다고보다 덕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강대한 사람으로서 약소한 사람의 심경을 잘 알아주는 마음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남자들 세계에서는 여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자들 세계에서는 우리 때는 많이 그 학교 짱이라고 오잖아요. 걔네들한테 이렇게 학교 일진들한테 좀 맞기도 했어요. 달라들다가 맞기도 하고 그냥 맞고 억울함을 그냥 사귀기도 하고 걔네들 패거리잖아요. 근데 걔네들 때는 학교 다닐 때 딱 두 가지로 고등학교 때는 남자들 세계에서 인정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이게요. 중고등학교 때. 첫째, 주먹을 잘 쓰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부장님 그렇죠? 아니었어요. 부장님은 짱으로 살아서 별로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아닌가? 네,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힘이 강대한 사람들이 있어. 힘이 좋은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돼. 왜 그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런 소리가 절로 나와요. 근데 음, 약소한 사람이란 거면 때로는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약한 여성분들이나 때로는 어르신들, 노인들 또는 때로는 심신이 미약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심신이 강대한 사람들이 있어. 네 가지 현명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현명한다는 건 내게 보는 사람이라는 얘기. 내가 가지고 있어도 힘이 있어도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밝게 봐주는 현명하다는 얘기가
이때 쓰는 거네요. 자, 눈이 밝으면은 눈이 밝으면 작은 물건까지 볼 수 있죠. 마음이 밝으면은 보이지 않는 남의 마음속 신경까지도 잘 알아줄 수 있나니라. 마음이 밝다는 얘기, 밝으면 이게 단서예요. 보통에는 남의 생각과 감정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 남의 생각과 감정을 잘 알기가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남의 생각과 감정을 잘 알기가 어렵냐면은 보통의 경우는 내 생각과 감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생각과 감정에 딱 한꺼풀이 선글라스처럼 더운 여름에 선글라스 끼면 세상이 빛을 차단받으면 뭐 까매지듯이 생각과 감정이 선글라스를 일단 딱 끼게 돼요.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과 감정이 선글라스 딱 끼기 때문에 그 색으로 상대가 보여. 일단 내가 쓰고 있잖아요. 선글라스를. 그래서 선글라스를 벗어야만이 상대가 제대로 무슨 옷,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이 거쳐야만이 사실은 이 말 뒤에는 타인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종경에 음, 남의 문제는 또 잘 보여. 근데 왜 그럴까요? 주무님? 누가 뭐 주무님 참 상담 잘해줄 것 같아. 남의 문제는 이상하게 잘 보여. 그죠? 왜 그럴까요? 예? 그죠? 일단 남의 문제는 내 생각과 감정이 일단 그 선글라스가 딱 벗어졌어. 내 문제가 아니고 남의 문제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서 누구든지 조언 잘해요. 조언은 참 쉬운 것 같아. 근데 그게 내 문제 앞에 딱 떨어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내 생각과 감정이 거기에 딱 얽혀 들어가요. 얽혀 들어가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음, 그 내 생각과 감정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독거 어르신들 얘기 하나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훌륭한 분들이고 외롭고 고독하신 분들이고 좋은 분들도 많아요. 제가 보는 분들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근데 안부 전화를 하면은 이제 좀 속된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개짜증을 내요. 덤으로써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엄청 이게 시옷 발음이 들어가는 욕설과 더불어서 막 짜증을 내요. 그래서 전화 받는 게 어제 얘기예요. 엊그제 금요일 날 얘기입니다. 전화 받는 게 번거로우시면은 안부 전화를 좀 줄여서 해드릴까요? 그랬어요. 워낙 짜증을 많이 내셨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보통의 상식적인 대답을 안 해. 네 마음대로 해. 막 A, 시옷 발음 막 팍 끊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이긴 해요. 알면서도 그날 오전 내내 제가 기분이 잡쳤어요. 자, 만약에 이런 일들을 누군가 형제들 중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으면 엄마 예를 들어서 저희 누나가 그랬다고 쳐봐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얘기를 해요. 누나 그 사람 같지 않은 사람과는 아니 제 생각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멀찍이 거리두고 좀 그냥 누나 할 일만 해 이렇게 얘기했어 제가. 감정 섞지 마. 기분 나빠오지 마. 그 기분 나쁠 가치도 없어. 근데 막상 제 자신이 딱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그 말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전 내내 기분 나빠요. 전화 그분이 이렇게 무례하게 지금 무례가 끊고 나니까 그냥 입에서 당장 입 밖으로 나오는 그 마음에 막 이런 무리한 막 사람 이런 얘기가 막 떠나오더라고. 아니 그 마음 가운데. 그래서 오전 내내 좀 걷고 그래서 마음이 밝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 생각과 감정에 선글라스를 벗었을 때만이 가능하다니.
그게 마음이 벗어야만이 밝아져. 그래서 대종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 남을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은 대종경에 나와 있습니다. 있다면은 뭐라고 했었어요? 남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은 참으로 눈이 밝다고 하셨어요. 참으로 눈 밝습니다. 왜? 대종사님 입에서 눈이 밝다는 얘기를 할 정도면은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나갈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제가 그분 조건을 겪고 나서 그날 오전에 내 감정이 좀 불쾌했어요, 아주. 그래서 좀 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생각으로는 감정이 정리가 안 된다는 거. 내가 이분한테 감정적인 어떻게 보면 돌을 맞았잖아요. 쓰레기를 받았잖아요. 감정의 쓰레기를 받았는데 생각으로는 너 그냥 그럴 가치가 없으니까 원래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냥 생각으로는 누구든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생각은 정리가 안 됩니다. 생각으로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은 생각이나 조언으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뭘로 정리가 되느냐? 속- 탈무드의 속담이 감정은 생각과 조언으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발걸음으로 정리가 된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네. 그 상황을 조금 벗어나서 시간을 두고 좀 걷다 보면은 감정이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일을 계기로 크게 느낀 바가 있어요. 뭐냐면은 현재 남들이 생각과 감정이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쉽게 조언하기가 쉽게 조언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걸 못 벗어나? 이게 아니에요. 누구나 걸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니까. 생각과 감정이. 그럼 걸려 들어서 쉽게 못 빠져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조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지금 당장 맞닥뜨리지 말아라, 감정을. 또는, 야, 좀 걸어 나가자. 또는 안 되면은 걸어 나가라. 오늘 당장 그 답을 하지 말고 내일 정도 답을 해야 하는 거 어떠냐. 이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눈이 밝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제가 똑같은 그런 조언을 했어요. 상대한테. 야, 그런 사소한 일은 좀 감정을 쓰지 말고 감이 어찌냐. 그분 정신적 문제가 있었으니까 알고 있었지 않냐. 마음 상해하지 말으라. 그게 생각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미 그 사람이 걸려 들어가 있는 이 감정은 쉽게 못 벗어나. 뭘로 벗어나면 회장님 말씀면 걸어가든지 아니면은 분위기를 좀 바꾸든지 아니면 다음날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요게 훨씬 더 그 사람에 맞는 조언이었지 않았나. 저는 옛날에는 그게 뭐 왜 안 돼? 라고 생각했는데 말은 저도 그렇게 하면서 막상 제가 걸려들어니까 한나절 정도 기분이 잡혀 있더라니까요. 마음이 박단 얘기는 내 생각과 감정의 선글라스가 벗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가지 현명한 사람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망 공부하지요. 이거 공부하다 보면 꼭 전망 공부 시간을 놓쳐요. 아직 식사 시간도 여유가 있고 오늘은 인터님 맛있는 식사와 대타님이 청국장 가을 청국장 맛있게 끓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디냐 저는 몰랐는데 여기 봉화골이 사람들이 버스를 대절하고도 올 정도로 아름다운 단풍이 있기로 유명한 곳이라네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어요? 요즘 회장님 아세요? 우리나라 단풍이 옛날의 단풍을 그 색을 잃었대요. 근데 여기 봉화골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겠지만 그래도 나머지인데 이 단풍이 왜 우리나라 단풍이 옛날에 한망품입니다. 함장이죠. 저는 한 줄 알았는데 안 했다 보니까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78페이지입니다. 전망품 3장.
자, 한번 읽어갈까요? 오늘은 3장, 4장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시간상. 3장. 한제자, 한문 지식만을 중히 여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덕은 원래 문자 여하에 매인 것이 아니니 그대는 이제 그 생각을 놓으라. 앞으로는 모든 경전을 일반 대중이 두루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편찬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말로 편찬된 경전을 세계 사람들이 서로 번역하고 배우는 날이 멀지 아니할 것이니 그대들은 어려운 한문만 숭상하지 말라. 내용으로만 보면은 뭐 이해 못할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대종사님은 이 법문 한 군데 한 군데 뭘 뜻을 숨겨놨어요. 자, 한 제자, 한문, 지식 두 가지를 만을 중히 여기는지라 그랬습니다. 한문은 뭐냐면은 그 당시를 대표했던 학문이에요. 지금 시대를 대표했던 학문이 뭘까요? 영어 또는 AI 또는 뭐 디지털 뭐 뭘까요, 부장님? 요즘 시대를 대표하는 학문은 뭐 대략 생각이 잘 안 나는 주무님 혹시. 근데 한 제자 그 당시를 대표하는 한문 그중에서 지식 만을 이 마늘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것만을 중히 여기는지라 그랬어요. 예. 근데 원래 지식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제 말, 한문, 한문이라는 그 당시를 대표하는 학문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사실은? 참다운 진리를 찾아가는 도구잖아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구인데 그것이 주가 될 때가 있어. 소중한 생각이나 도구인데 그것만을 중히 여기니까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도덕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도덕은 뭐예요? 마음 공부와 실지의 삶은 도덕이 마음 공부와 실지의 삶이잖아요. 원래 문자에 매인 것이 아니니 참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옛날 선지식들이 예를 들어서 글을 많이 배워서 도를 통했어요? 도를 구했어요? 원불교 교무님들이 교전을 달달 이루어서 도를 통했어요? 그렇지도 않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앞에 있는 제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이 마음의 심체를 글로 알 수 있다면 제가 진즉에 했겠습니다. 오직 마음자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는 관조와 직관, 내려놓는 마음, 비우는 마음, 그리고 실제 삶에서 내가 힘을 붙이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들어가지 이런 어떤 머릿속 지식만으로는 되지 않더라 이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글자로 된 지식은요 그때 들으면 아는 것 같아. 근데 이 내 생각으로 넣어둔 지식은 제가 여러분들 오늘 108배 했습니다. 108배의 숫자의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 탐진치, 과거, 현재, 미래에서 몇 가지 있잖아요. 그걸 곱하기 하니까 108배가 나온다. 근데 제가 지금 그것을 강의를 다시 하려면 못해. 왜 그럴까요?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지식을 넣어서 그 당시에 했어. 지금 정확한 그 숫자를 해리려면 다시 옛날 강의 내용을 찾아봐야 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글자로 된 지식은 그때 들으면 아는 것 같아. 그렇지만 생각으로 넣어둔 지식이라 육신이 노화가 돼. 그리고 흐름 따라 금방 잊혀져요. 어르신들한테 드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거 있잖아요. 왜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릿속에는 생각이 나지만 문득 단어, 이름, 지명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뭐
가끔 부회장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 부회장님 아직 일러. 그런데 우리 독거 어르신 보다가 이제 치매가 오는 바람에 요양 서비스로 넘어간 분이 있어. 이분이 가시면은 노래를 부르는데 일제시대 일본에서 이렇게 끌려갔다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넘어오셨, 11살 때 넘어오셨는데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배운 그 어린 시절 일본 노래 있잖아요. 일본 동요들은 지금도 재밌게 불러. 근데 지식으로 넣어놓는 거는 자기가 굉장히 서울대 나왔으니까 석학이었어, 석학. 그 당시에 서울대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 아무리 집에 가면 막 책이 한쪽 벽면을 다 가리고 있어. 그리고 그 나이에도 80이 넘는 나이에도 서점 가서 책을 구해서 읽으니까 대단한 석학이죠. 근데 이게 읽고 나면 잊어먹으면 되지. 왜? 세상 지식과 세상을 대표하는 지식들은 그때 집어넣은 것, 이 육신의 노화, 머리에 넣어봤자 시간과 육체의 노화에 따라서 잊혀져요. 하지만 어디에다 넣은 것은 안 잊혀지냐? 여러분들 마음의 순수한 동심과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은 그 순수한 여러분들 마음의 본성에 심어놓으면 안 잊혀져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선지님 말씀 중에 법문과 마음 공부는 세상 사는 지식으로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임플란트 아시죠? 임플란트는 심는 거잖아요. 심어서 씌우는 거잖아요. 임플란트 하듯이 마음에 박아 놓아야 된다. 그러면 잊은 것 같아도 박아 놓은 그게 어느 순간 탁 스르르 떠오를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말. 그대는 이제 그 생각을 놓으라. 어떤 생각? 세상 사는 지식만을 흉히 여기는 생각을 놓으라. 이 말씀은 뭐냐?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제대로 보란 얘기예요. 그 생각을 놓으라. 내 생각과 감정을 떠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법문의 참뜻을 보는 눈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법문, 심지어 이 법문조차 우리가 배운 세상의 지식조차 뭐와 같냐면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다. 달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을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론상을 뒤를 가르쳤어요. 제 손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론상을 보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라요. 세상을 사는 지식은 삶에 있어서 필요한 젓가락과 숟가락 같은 도구이지 그것 자체가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는 자, 모든 경전을 일반 대중이 두루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편찬하여야 할 것이며, 자, 일반 대중이 두루 알 수 있게. 이건 뭘 뜻해요? 접근성, 대중성, 원불교가 대사회적으로 내세우는 거 세 가지 있잖아요.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에 맞게 접근하라 그랬어. 대종사님은. 본문에 나와 해놨어요. 이렇게. 쉬운 말로란 뭐예요? 보급성이 좋아야 돼요. 보급성. 불교 경전은 저는 원래 불교 군종병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불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불교 쪽에 정서가 아주 깊은 사람입니다. 접근성이 쉽냐? 불교 경전 천수경을 다 외웠었는데 지금은 몇 가지밖에 생각 안 나요. 하지만 그 천수경에 다란이가 많아요. 다란이는 뭐냐면 인도말로 경전을 뜻해요. 주문. 다란이 우리나라 알지도 못한 뜻도 모르고 했어요. 저는. 화엄경, 금강경, 아항경, 능엄경 스무 개 있잖아요.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 어려워요. 근데 불교계도 이걸 접근성을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포교당이 요즘 세속으로 조금씩 내려와요. 그리고 우리말 반야심경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번역해서 반야심경이 나와. 다만 대종사님은 앞으로 경전도 쉬운 말로 편찬해서 시대와 생활의 대중화에 맞게 보급을 하라고 하셨어. 다만 요게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은 아직도 우리 교당에는 그런 분이 없는데 다른 교당에 제가 몇 군데 세 군데 교당 세네 군데 다녔잖아요. 그 교당 가면은 쉽게 설명하고 쉽게 말하면은
쉽게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제가 가끔 호주에 있는 누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아, 누나, 너무 감정적으로 신경 쓰지 마. 그런 사람들이 몰랐어. 그냥, 상해하지 말고, 그냥 피우고 가게. 막상 제가 걸려드린 것 같아요. 오전 내내 기분이 잡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 쉽게 설명하고, 쉽게 말하면 쉽게 생각하는 이런, 이 중생들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한문이, 예를 들어서 한문으로 된 거 어렵게 공부하고 오면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문득 끝나고 나면 본인이 가져간 건 제대로 가져가지도 못하면서 뭐 좀 배웠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가 교도관을 돌아다니까 가끔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말. 우리 말로 편찬된 경전을 세계 사람들이 원불교 경전이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대종사님은 비유적으로 원불교 마음 공부라고 가로 열고 있는 거지만 우리말로 편찬된 경전을 세계 사람들이 서로 번역하고 배우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전망품의 대체는 뭐냐면은 제가 전망품 2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래 시대의 미래 시대의 그 운을 뜻해. 미래 시대의 세상 사람들의 운을 뜻하고 두 번째 원불교 마음 공부를 찾을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원불교 마음 공부의 주인으로서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들을 얘기를 해요. 이 전망품에는.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표현은 하지는 않지만 이 세 가지 줄기를 끝까지 가져가요. 대종사님 이 전망품에. 첫 번째 미래 시대의 총운, 이 나라의 교훈, 원불교의 교훈을 얘기하고 두 번째 원불교 마음 공부를 찾는 날이 세계에서 있다, 돌아온다. 세 번째, 그러면 원불교를 찾을 때 마음 공부의 주인으로서 너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래라는 이 세 가지 줄기를 늘 이 전망품에 깔고 속에서 숨어서 깔고 가요. 그 뼈대로서. 자, 세계 사람들이 서로 번역하고 이 마음 공부를 배운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는 안 나와 있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 다음 장에 금강산에 대해서 얘기를 다음 6장에서는 나올 건데 금강산이 세계적인 명산으로 드러날 날이 멀지 않다. 금강산 정말 명산입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도 이런 산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아니 가봤다는 게 옛날에 금강산 물로가 열렸을 때 있었잖아요. 교도님들 인솔해서 한번 갔다 왔었어요. 그렇거든. 자, 금강산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그 주인을 찾는 날이 오는데 대종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무엇을 내놓을 거냐 그래요. 먼저 우리들이 이 마음 공부법을 속 깊게 공부하고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하고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그대는 어려운 학문만을, 그러니까 지식만을 숭상하지 말라. 이제 마지막 얘기예요. 자, 다만 한문은 이 교리 자체가 용어가 한문 용어가 많아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말이 한문을 해석하면 뜻이 빨리 전달되는 게 많아. 예를 들어서 입장을 이런 말 붙여 입장을 바꾼다는 얘기를 뭐라고 하죠 우리 서로 그 한자성어로 뭐 정토님과 저의 입장을 바꿔서 서로 그렇죠 역지사지 뭐 선물 드려야 되는데 자 역지사지한테 입장을 바꾼다 해서 자 입장의 한문이 뭐예요? 설입장 마당장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양반이 하인을 쳐다보면서 이놈들 하인의 아픔을 이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얘기해요. 옛날 마당은 어때요? 마, 토방이 있고 그 위에 또 마루가 있고 안방으로 또 들어간단 말이야. 위에서 내려다보면. 근데 막상 입장은 뭐냐면은 서 있는 장소를 바꿔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내려가서 보면은 또 다르다.
이게 입장이라는 말을 이해하려고 할 때도 한문은 상당히 필요한 학문이긴 해.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란 얘기죠. 다만 이 말 뜻은 한문을 뜻을 풀어서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이지 한문 그 글자에 너무 가치를 두거나 그 글자에 매이지 말라. 본말을 흐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본문 누가 이 3장 본문은 우리 애기들도 읽어도 금방 이해하는 말씀이지만 그 속 깊은 뜻을 헤아리면은 생각보다 깊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4장까지 나가려고 했는데